안녕하세요. 체크중 학업성취 평가 영어 과목 2회 문제지 14번부터 25번까지 설명을 할 상주고등학교 교사 안현진입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어휘 문제, 빈칸 완성 문제, 무관한 문장 찾기, 순서 배열 문제, 문장 넣기, 요약하기 및 작문 문제입니다. 앞선 문항 해설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나머지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번 문항은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어휘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어휘의 반대말을 그 자리에 대입했을 때 반대말을 찾아서 대입을 해보는 거죠. 반대말을 대입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그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에 motivated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motivated는 여러분 많이 접해 보았죠. 동기가 있는, 의욕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motivated의 반대말은 당연히 의욕이 없는 이라고 하는 unmotivat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서 자연스러우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에 distract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distracted는 산만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istracted의 반대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즉 집중된이라고 하는 focused라는 단어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집중된이라고 하는 어휘가 들어가서 자연스러우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에 burn out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burn out 하게 되면 우리말로 탈진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탈진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burn 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4번 같은 경우에는 inspir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inspire는 고무시키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inspire의 반대말은 낙담시키다라고 하는 단어 discourage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담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5번에는 easi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easier의 반대말은 더 어려운이라고 하는 단어 harder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 문제를 접할 때 반대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a new semester, 새로운 학기의 초기에 학생들은 종종 열심히 공부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it is difficult to stay motivated throughout the school year. 네, it은 우리가 가주어이고요. 자, 우리 학교 생활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throughout이 나왔으니까 내내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학교 생활 내내 동기가 부여되어져 있고 의욕이 있는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As time passes,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학생들은 tired, 피곤해지고 또 bored, 지루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활동들에 의해서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To remain focused, 집중된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it's important to create a schedule. 스케줄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요. Take short breaks to avoid burnout. 탈진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Some students, 일부 학생들은요, 인식하고 있습니다. Find it helpful.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떤 이제 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To study in groups. 집단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속에서 they can support and inspire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움을 지지해주기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4번의 inspire, 도움을 주다, 고무시키다, 용기를 북돋아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Developing a negative attitude toward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can make a school. 여러분 이 school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학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라고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다시피 무관사 school은 학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업이 훨씬 더 쉽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습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드는 것은 학업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면 어렵게 만들지 쉽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뒷부분 볼까요? So it's important to stay positive. 긍정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학업을 더 쉽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어색하죠. 그래서 반대말이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넣었을 때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5번에서 1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15번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빈칸 추론에서 들어갈 어휘나 어구를 집어넣는 이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에 들어갈 어휘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장을 찾는 것이 15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5번의 밑에 있는 어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라고 되어 있네요. post는 게시물 또는 글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2번에는 exams,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험입니다. 3번의 booking은요, 예약이죠. 4번의 donation은요, 기부 또는 기부를 할 때 사용하는 금액, 기부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5번의 payment는 지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불에 사용되어지는 금액, 지불금이라고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y do some foods suddenly become popular? 일부 음식은 왜 그렇게 빨리 인기가 있게 되나요? 때때로 a certain food, 특정한 음식은, 음식은 아주 빨리 인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up rice or croffles, 크로플 같은 것이나 아니면 컵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아주 빨리 퍼져나갑니다. 자,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요, 또는 videos 해서 영상 자료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식의 추세는 항상 탑 셰프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죠. 최고 요리사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begin with simple ideas shared on social media 해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공유되어진 어떤 간단한 아이디어와 함께 시작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바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와 어휘와 연관되어져 있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곧 그 음식은 반드시 먹어보아야 할 어떤 품목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This shows, 이와 같은 것들은 보여줍니다. How online blanks,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것이 사람들이 먹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서 적절한 것을 찾아보면 온라인상에 있는 게시물이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또 사람들이 먹는 것을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Even a homemade snack can become famous in just one day. 단 하루 만에 집에서 만든 수제 스낵이 유명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온라인상에 들어갈 온라인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로 봤을 때 게시물이나 글이 가장 적합하겠죠. 이와 같이 빈칸 문제 추론을 할 때에 빈칸에 들어갈 어휘나 또는 어구와 연관되어져 있는 연관된 문장을 찾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을 우리가 가지자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15번은 살펴봤고요. 16번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한 단어가 아닌 한 문장을 완성하는 빈칸 추론입니다. 네, in marathons, 마라톤에서 pacers are experienced runners who lead groups aiming for specific finish times. 네,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를 보니까 pac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네, 선생님이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pacer이라고 했었을 때 이 pacer은 우리 달리기에 있어서 달리기 속도를 달리기 할 때 달리기 우리 속도를 내잖아요. 달리기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어떤 선수를 얘기해줘요. 조절해주는 선수를 일컫는 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페이서즈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레이서도 있습니다. 달리기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경주지 않습니까? 달리기에서 열심히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달리기 선수들이 있겠죠. 달리기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서즈라고 해서 달리기 선수들의 달리기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선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16번 문제를 들어가면 조금 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이서는요, 경험이 많은 어떤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그 마지막 피니시 타임을 특정한 피니시 타임을 겨냥을 하면서 집단을 이끄는 그런 선수들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주자가 4시간 안에 그 경주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4시간을 맞춰놓고 4시간에 맞춰서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페이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페이서는 이와 같이 keep a steady pace throughout the race. 이 경주의 전체 시간, 경주 내내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주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트랙 안에서, 경주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allows, 가능케 해줍니다. 주자들이 focus more on their breathing, 그들의 호흡과 running form, 어떤 달리기 자세겠죠. 그리고 motivation, 달리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Pacers also give gentle encouragement, 어떤 부드러운 어떤 격려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help runners sa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In professional races, 전문적인 프로 경기에서 Pacers는 lead elite athletes at fast speed, 빠른 속도에서 이 최고 뛰어난 선수들을 이끄는 역할도 하고요. 어떤 지역에 있는 경주에서 페이서들은 역시 마찬가지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는 이 주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In short, 자, 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In short, 요약하자면 Pacers blank 이렇게 되어 있죠.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이 전문적인 이 사람은 자,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16번이 빈칸 추론인데요. 빈칸 추론은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우리 16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을 봤었을 때 이 빈칸 추론 문제가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나와 있는 글을 요약해주는 다양한 문장들,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보았었을 때 요약해주는 문장이 바로 빈칸을 완성하는 문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글에서 pacers가 여러 가지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네, 이 pacer들이 역할을 지금 적어 놓은 이 지문이 마지막 문장에서 요약하자면 페이서는 자 이렇게 빈칸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자 1번에 보면 Don't run to win. 이기기 위해서 달리지 않습니다. Set a world record. 예, 세계 기록을 수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세계 기록을 수립하는 것은 Pacers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Racers, 예, 달리기 선수들이 해야 되겠죠. Get attention from the crowd. 예,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얻는다라는 부분도 잘못되었고요. Don't care about others' goals.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care about는 신경 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인데 신경은 충분히 쓰지요. Compete against other runners. 다른 선수들의 맞서서 경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서서 경쟁을 하는 것은 우리 페이서들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페이서들은 레이서스, 다양한 레이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레이서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기기 위해서 뛰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무관한 문장을 찾는 것이에요. 자, 이 글 전개에서 무관한 문장을 하나 찾아야 되는 거죠. 예, 무관한 문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시작되는 1번 전 부분 있지요. 네. 바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1번 전 문장까지 우리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ny people believe that sleep is only for resting the body. 예, 수면은 우리 신체를 휴식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이 수면은 does more than that.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While we sleep,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the brain organizes and stores the things we've learned during the day. 우리 두뇌는 조직을 합니다. organize, 조직을 하고요. stores,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학습한 것을 조직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네, 수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지면 안 되겠죠. 수면이 일어날 때에 수면이 일어나는 동안에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면 시 두뇌의 활동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16번 문제의 핵심 내용은 이 글의 주제인 수면 시 두뇌 활동과 연관되어진 내용들이 이어져야지 글의 흐름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his helps us keep important information in our long-term memory. 자, 이것은 우리들이 장기 기억에서 중요한 정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어때요? 네, 두뇌 활동과 연관되어져 있지요. 예, 장기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Getting enough sleep after studying. 학습 이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can also boost. 여러분, boost는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 뜻입니다. 예, test scores, 시험 성적을 올리고 학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2번도 두뇌 활동과 연관되어져 있겠죠. 3번에 when we sleep, 우리가 수면을 할 때에 the brain connects ideas. 예, 두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서로 연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또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3번도 두뇌 활동이니까 네, 아주 흐름과 연관성이 있겠네요.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Sleeping with your mouth wide open. 여러분, wide open 하게 되면 활짝 열린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거든요. 입을 활짝 열린 상태를 지닌 채 수면을 하는 것은 can be bad for your long-term health.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에 있어서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은 두뇌 활동과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두뇌 활동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5번 볼까요? But if we don't sleep well,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지 않는다면 it becomes harder to focus in class.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고요. 아니면 remember what we've learned. 우리가 학습한 것을 기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됩니다. 이제 5번도 두뇌 활동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문제는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순서 배열하는 문제 점점점 까다롭게 나오기도 하고요. 글의 어떤 논리성이나 글의 연결성을 잘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 배열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순서 배열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진술에서요. 네. 일반적인 진술에서 글의 전개가 구체적인 사례로 흘러간다. 이렇게 글이 전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Many people turn to nature when facing difficulties. 예, turn to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낯설까요? 예, turn to는 어디로 눈을 돌리다. 자연으로 눈을 돌리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직면을 할 때 네, when하고 facing 요 사이는 주어인 they가 그리고 비동사인 are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자연으로 눈을 돌립니다. Nature often holds the key to solving life's problem. 네. 자연은 종종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열쇠를 holds, 쥐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A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Trains were redesigned after scientists studied how birds fly. 예, 기차가 나왔네요. 기차가 다시 디자인되었습니다. 언제요? 과학자들이 이 새들이 어떻게 비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난 이후에 기차가 다시 디자인되어졌어요. 그래서 기차의 프론트, 앞부분이죠. 기차의 앞부분은 was changed. 예, 변경되었습니다. To look like a bird's beak. 예, 이 새의 부리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차가 어떻게 해요? 예, 더 빨리 이동을 하고 더 조용하게 이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A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차의 앞부분이 다시 디자인 되어졌다. 다시 디자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B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People look at how animals or plants live in nature to find those answers. 사람들은 그러한 뒷부분이요. 그러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동물과 식물들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look at 바라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B번의 첫 번째 문장을 봤는데 첫 번째 문장은 주어진 글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B번은 바로 사람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연 속에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눈을 돌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의 동식물들을 살펴본다. 동식물들의 어떤 방식을 살펴본다. 자연의 동식물들의 방식을 살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문장 더 있네요. Technological designers also change their design. 예, 바로 기계적인, 기술적인 디자이너들이 또한 그들의 디자인을 변경을 합니다. After studying the movements or shapes of animals. 동물들의 움직임이나 형태를 연구하고 난 이후에 자, B번에서 또 중요한 부분 바로 기술적 디자이너들. 기술적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C 부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C 부분을 보겠습니다. Like this example. 이와 같은 예시처럼, 이 예시처럼 Nature's ways can make designs smarter and more effective. 예, 자연의 방식은 디자인을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시켜주고 그리고 더 부드럽게 이동을 하거나 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18번 문제의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지는 글의 전개 방식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풀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2번에 BAC 순서로 가게 되면 글이 가장 매끄러울 것 같아요. 네, C 부분에 like this example 이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이러한 예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예, 판서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안 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최대한 잘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글의 흐름을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에서 문장을 적절한 곳에 넣는 문제예요. 문장 넣기 문제입니다. 문장 넣기 문제. 우리 문장 넣기 문제에서는 한 가지 선생님의 팁을 주자면 주어진 문장이 있잖아요. 주어진 문장에 명사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19번에서 this new technology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뒷부분인 the latest types of house design이라고 하는 이 뒷부분 즉 이 두 부분의 명사구를 잘 보아야 해요. 이 새로운 기술의 일부분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가장 최신의 가옥 디자인의 유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바로 두 부분의 명사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팁을 선생님이 이렇게 줄 것 같아요. 문장 넣기 문제에서는 명사구를 유의해서 보자. 예, 명사구를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This new technology는요.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이후에 가장 최신의 유형의 가옥 형태, 가장 최신의
어떤 가옥 디자인, 그죠? 가옥 디자인의 형태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주어진 문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읽으면서 이 문장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me people think that modern city life, 현대 도시의 삶은 우리 지구에 있어서 아주 해롭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마을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식량을 재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멀리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믿어집니다. it은 가조이고요. 내리아가 진조입니다. Living this life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지구에 손상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어떤 의견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think that we cannot go back to a simpler way of life. 그렇죠. 우리는 더 단순화되어진 삶의 방식으로 go back,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가 can help us to find new clean ways to travel and make energy. 새롭고 깨끗한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기억나나요?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전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se new houses. 이러한 새로운 가옥들은 don't use any energy from fossil fuels. 화석 연료로부터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But 오히려 they are still comfortable in very hot or cold weather. 자, 그와 같은 가옥들은요, 아주 뜨겁거나 또는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 아주 여전히 안락할 수가 있습니다. 안락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뒤에 새로운 가옥의 형태들이 제시되어져 있고 그 전에 테크놀로지가 나와 있는 4번을 우리가 정답으로 할 수 있겠네요. 5번에도 솔로 패널스를 지붕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무로 그 집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새로운 최신의 유형의 가옥 디자인 형태들이 이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4번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20번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번 문제는 요약하기 문제입니다. 요약 문제는요, 주어진 글을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죠.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핵심 내용을 하나의 문장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A와 또 B에 들어갈 적절한 핵심 이슈를 찾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이슈를 찾아라. 이렇게 선생님이 팁을 주고 싶네요.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A와 B에 적절한 어휘를 넣어서 문장을 요약해야 하니까 주어진 지문에서 핵심 이슈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Scientists studied fish that were exposed to microplastics found in the oceans. found이야 있는 이 해양에서 발견되어진 미세 플라스틱.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는 물고기들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 물고기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가요? 깨끗한 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그런 그룹에 있는 물고기들은 높은 수준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스가 함유되어져 있는 그런 물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는데 A그룹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것이고요.
B 그룹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많은 높은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되어져 있는 그런 물에서 물고기가 살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After several weeks, 여러 주가 지난 이후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물고기들은 showed slower growth and increased stress level. 여러분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고농축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져 있는 물고기들은 어땠습니까? 네, 성장이 아주 늦었어요. 느린 성장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자, 그래서 느린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느린 성장뿐만 아니라 increased stress level, 스트레스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졌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More surprisingly, 더 놀라운 것은 when these fish reproduced, reproduce는 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고기들이 번식을 하였었을 때 그들의 새끼들은 also showed similar problems, 유사한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Even though the young fish had never been directly exposed to microplastics. 심지어 비록 이제 어린 물고기가 전혀 미세 플라스틱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은 suggest, 시사합니다. The impact of microplastics, 미세 플라스틱에 끼치는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extend 할 수 있다, 즉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Possibly through DNA changes. 아마도 DNA 변화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연장되어진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문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이루어진지 한번 볼까요? Microplastics in the oceans. 해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은 어류, 물고기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1번의 cause는 유발하다, 2번의 lead to는 이끌다, 3번의 prevented, 예방하다, 4번의 stopped는 멈추다, blocked는 차단하다 라는 뜻이죠. 1번이나 2번 caused, led to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those effect, 그와 같은 끼치는 영향들은 will be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어졌죠. 다음 세대까지 물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우리 1번 정답 passed on을 넣어서 1번을 정답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번부터 22번까지 이제 작문 문제입니다. 작문 문제요. 작문 문제는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 내용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너무 쫓긴 나머지 너무 급하게 읽지 않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히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 spend too much time,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looking at their smartphones. 자, 여러분 어휘 정리 한번 해볼까요? spend, 그리고 시간, 그 다음에 뒤에 동명사 ing 형태로 쓰게 되면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들의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instead of 대신에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점검하고요. 아니면 text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여러분 text 하게 되면 문자를 보내다, 문자를 보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습관은 makes it harder,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concentrate는 여러분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을 줄이게 만듭니다. When students are used to switching, 학생들이 be used to ing 이렇게 되어 있는 어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수업 시간 중에 충분히 배웠을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데 be used to ing 하게 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뒷부분 앱과 메시지 보내는 데에 이 둘 사이를 전환하는 데에 익숙하게 될 때에 they find it more difficult. difficult는 어려운이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it은 가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없고요. To stay focused on the task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네. This can affect not only their academic performance but also their emotional health. 이와 같은 것은 그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이 어떤 학업에 집중하는 데에 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잖아요. 과도한 스마트 사용의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네,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들은 have started to permit smartphone use during lessons. 수업 활동할 때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D번의 permit는 허용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인데요. 허용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말인 통제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contro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적절할 것 같아요.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Experts suggest that taking short breaks from screens, 화면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mindfulness를 연습하는 것. mindfulness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mindfuln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단어 뜻인데, 마음 챙김, 좀 생소한가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을 인지하고 집중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앞부분에 나왔듯이 전환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일 사이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mindfulness, 마음 챙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렇게 이제 뜻으로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can help students train their attention. 그들의 집중력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 전문가들이요 suggest 합니다. 네,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이 현명하게 사용이 되어진다면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학생들의 어떤 주의 집중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어떤 제한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 방안과 제한점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제목으로 하자는 것은 1번 스마트폰 개발의 역사, 2번 스마트폰이 학생들을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이유, 3번 학교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들, 4번 스마트폰으로 성적을 향상시키는 방법들 아니죠? 네, 이와 같은 것들은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5번에 How smartphone overuse affects students' focus. 예,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이 학생들의 어떤 집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을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2번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permit가 아니라 control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죠. 23번부터 25번은 이야기 글로 이루어져 있는 장문 문제입니다. 자, A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ack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when he noticed the wallet on the sidewalk. 네, 잭은 학교에서 끝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인도에서 지갑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He picked it up. 그가 그 지갑을 주워 들었고요. Looked inside.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A의 he는 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There was no ID card.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Just a few wrinkled bills. 구겨져 있는 지폐가 있었고요. 작은 쪽지도 하나 있었나 봐요. 메모도 하나 있었습니다. 메모 내용은요. For bus fare. 요금입니다. 버스 요금과 그 다음 bread, 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쪽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He wasn't sure what to do. 자,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잭은 took the wallet home. 지갑을 집으로 가져갔고 할머니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여주었습니다. B번입니다. About 2 weeks later, 2주가 지난 이후에 작은 봉투가 잭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 남자와 그 남자의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the man이라고 앞에 이 남자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A 다음에 B가 바로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Standing side by side, 나란히 서 있는 상태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There was also a short note. 작은 쪽지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You may not remember my name. 당신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We will never forget yours.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C의 your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C 부분입니다. After hearing the story,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잭의 할머니는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Putting a note at the corner store, 모서리에 있는 가게에 그 메모지를 하나 놓아두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In case,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The person who lost the wallet, 지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그것을 찾으러 오는 경우를 대비하여서 코너에 있는 가게에 쪽지를 하나 놓아두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The next day, 그 다음 날 Jack saw a troubled man. 한 명의 어떤 곤란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그 가게 인근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 내용도 읽으면서 말이죠. Jack carefully asked. 잭은 조심히 물어보았습니다. He had lost something. 그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물어봤죠. He described. 그는 묘사했습니다. The wallet exactly. 정확하게 그 지갑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D번에 있는 he는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앞에 서술되었던 troubled man을 지칭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지갑도 설명을 했고요. 쪽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 언급을 했어요.
Jack gave it back. 잭은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The man said.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Thank you. That money was for me to return to my daughter. 사실 그 돈은 내가 내 딸에게 돌려줘야 될 그런 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D 부분 볼까요? Jack placed the photo on his desk. 잭은 그의 책상이니까 이 부분은 잭이 되겠습니다. 잭 책상 위에 그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Whenever he felt sad or tired. 그가 슬프거나 아니면 피곤함을 느낄 때에 자기 자신에게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내디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Even a small act of kindness. 하나의 심지어 작은 친절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쳐다보았습니다. It became something very special to him. 이것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뭔가가 되었죠. 그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사진은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심지어 컬리지, 대학교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Whenever he faced a difficult decision to make. 그가 어려운 결정을 직면할 때마다 he remembered that. 그는 그날을 떠올렸죠. 그 기억은 그에게 아주 kind한 상태로 그리고 honest, 아주 정직한 상태로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상태로 머무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지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23번에 순서 배열하는 문제 있습니다. 네, 주어진 글 다음에 순서를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에는 지칭 추론이었죠. 지칭하는 것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네, 4번에 있는 D 부분은 한 명의 어떤 곤란스러워하는 그 남자, 바로 지갑을 잃어버렸던 그 남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나머지 A, B, C, E는 잭을 지칭하는 것과 다른 지칭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의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잭은 집으로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다. 남자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잭의 할머니는 메모를 붙이자고 제안했다. 남자는 지갑을 돌려받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남자는 지갑 속 돈을 다시 잭에게 돌려주었다. 네, 정답은 나올까요?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과목 2회 문제지 문항 해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나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크중 학업성취평가와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가 교육과정 지원 포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항과 함께 학습을 하면 중학교 학습 내용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